안녕하세요. 생캠입니다. 오늘은 4, 5, 6등급 성적 변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8월 달까지는 성적 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 8월 달까지, 그러니까 4, 5, 6등급이 1, 2등급이 될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4, 5, 6등급이 12월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해서 3, 4등급까지는 편하게, 그러니까 편하게라면 그렇다. 3, 4등급까지 가기가 힘든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3, 4등급까지는 올리겠지만 이제 6, 7, 8의 아이들이 막 내가 고3 때는 절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6월 달쯤에는 2등급? 1등급 나오겠지? 이런 걸 바라지 말라는 거지. 4, 5, 6등급은 6, 7월에 가서는 3, 4등급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4, 5, 6등급의 심리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4, 5, 6등급의 특징은 뭐냐면요. 수업 시간에 모르는 게 너무 많고요. 수업 시간에 얻어갈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의 수업은 이미 아이들이 고3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 2, 3등급들에게는 했던 거를 또 하는 복습이고요. 상대적으로 개념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는 4, 5, 6등급에는 생소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 수업 안에서 얻어가야 할 게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4, 5, 6들이 습관적으로 그 수업을 등한시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의 습관이에요.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정시 공부할 거라고 미친 듯이 공부하는 아이들 잘 없거든요. 학원 가서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고3 때 했었던 학교 수업이랑 똑같이 인식하는 거예요. 이 수업은 잘 안 들어도 되고 혼자 막 공부해야지. 이런 습관에 젖어 있어요. 그러면서 막상 본인들이 굉장히 많은 걸 채워나갈 수 있는 이 수업을 등한시 하거나 아니면 재수할 때는 진짜 열심히 해야지 하고 수업을 듣지만 그 수업 중에 100%다 이해할 수 없거나 이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수업에서 무한히 많은 거를 머릿속에 넣어야 할 4, 5, 6등급의 재수생이 수업의 이해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 수업의 이해도가 떨어진 대신 이 수업을 끝나고 나면 어떤 대처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런 대처 프로그램은 없고,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고3의 반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한히 소규모를 4, 5, 6등급에게는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고3 때처럼 수업은 100% 이해 안 해도 당연한 거, 그럴 수도 있는 거, 그러면 자습을 해서 공부를 해야지. 머릿속에 탄탄한 개념이 없는 4, 5, 6등급이 자습을 해도 효율적이지 못한 건 당연한 거예요. 머릿속에 100개가 들어있고 이 100개를 막 자습에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머릿속에 30개밖에 없는데 이거를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봤자 머릿속에 없는 70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소규모의 학원을 추천하고, 그리고 대형 학원이라도 소규모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하고, 그리고 이 소규모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4, 5, 6등급이 속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들어보세요. 내 성적은 4, 5, 6이야. 근데 1, 2, 3등급이 하는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어. 혼자 공부해야지, 자습 시간을 늘려야지, 쉬운 수업 안 들어야지. 이렇게 되면 나의 성적과 나의 이상의 괴리가 확실하게 일어나죠. 당연히 성적이 안 오르죠. 그리고 여러분들, 4, 5, 6등급의 또 특징 2가지, 정말 나쁜 특징 2가지. 두 번째 뭐냐면 공부를 필 받는 대로 필.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다가 안 되면 이거 하고, 이거 하다 막히면 저거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한 게 없고. 이것 또한 1, 2, 3등급의 공부 방법입니다. 1, 2,
3등급들은 80% 정도의 베이스가 이미 다 깔려 있어요. 나에게 부족한 20%를 찾기 위해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해도 그걸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반대잖아요. 80%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플래너가 필요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영상을 끊어서 이전에 다 올렸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 5, 6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를까요? 성적이 안 올라요. 제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걸까요? 라는 문의를 계속 해와요. 여러분, 이 영상을 잘 들어보세요. 내 얘기가 맞는지. 일단 여러분에게 1번은 수업을 최대한 많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요. 듣는 거 말고 귀로 듣는 거는 뭐 똑같잖아. TV 보는 거야. 이해. 그러니까 수업 시간 안에 이해.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그 수업 50분 들은 걸 자습 시간에 또 쪼개서 복습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요. 수업 시간이 6시간, 자습 시간 4시간이잖아요. 그죠? 최대한 그 시간 안에 이해를 하고 그 시간 안에 이해 못한 20%만 자습 시간을 투자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나요? 학원에서 제시하는 소규모 프로그램을 최대한 이용해야 돼요. 그 소규모 프로그램 자체가 수업 시간에 100% 이해 못하는 아이들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럼 이 프로그램이 너무 쉽고 나에게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혼자 생각하지 말고요. 학원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이해하세요. 내 혼자 공부하는 건 나중에 하는 겁니다. 8, 9, 8, 9, 10, 3개월 딱 100일.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쉽게 말해서 쉽다, 했던 거다 이런 걸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그들이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쭉쭉 따라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필 받는 대로 공부하지 마세요. 나에게 맞는 하루의 공부 양을 정하고 그리고 주에 수학 어느 정도, 영어 어느 정도, 국어 어느 정도, 탐구 어느 정도를 정확히 나누세요. 그런 다음에 이거 하다가 싫으면 이 공부하지 말고 이거 하다가 싫어도 내가 정해놓은 플랜을 지키시고 그래야지 결국에는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서 체계적인 공부 양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공부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내 성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3 때랑 똑같이 공부하면서 시간만 늘렸다고 해서 성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공부의 스타일을 바꾸고 공부 방법을 바꾸셔야지 성적이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내가 막히는 질문을 바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친구여도 괜찮고요. 그리고 질문 대기 강사여도 괜찮고요. 그거를 내일로 모레로 미루지 말고 내가 뭔가 막히면 그걸 풀기 위한 시간을 투자할 거잖아요. 근데 투자해도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씨름해도 안 풀리는 부분은 그날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일의 플랜을 짤 수 있고 내일의 플랜에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오늘의 영상 정리해 볼게요. 첫째, 수업 시간에 내가 최대한 많은 걸 그 수업 시간에 이해해야 합니다. 뭐 수업 시간에 쇼프로고 듣기만 하고 끝나고 그 시간만큼 또 복습을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소규모 학원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업 시간에 이해 못한 20%를 이 소규모 프로그램 안에서 해결해도 됩니다. 강사에게 묻고 질문하고 소규모 프로그램은 질문이 훨씬 더 자유롭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필 받는 대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하루의 계획, 일주일의 계획, 한 달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게 내가 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수학하는 시간인데 수학이 너무 막혀서 짜증나고 미칠 것 같아. 그렇다고 영어를 피지 말고 수학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가 시간을 쪼개는 건데 이건 제가 다음 영상에 설명드릴게요. 시간을 완벽히 쪼개야 합니다. 그냥 하루 일과에 맞춰서 흐르지 말고 이건 제가 다음 영상에 찍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지겨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4, 5, 6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4, 5, 6인
수험생, 재수생 여러분, 공부의 스타일의 변화를 분명히 줘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주고 계획 세우고 수업 시간에 최대한 눈을 말똥말똥 뜨고 많은 개념을 집어넣고 이 과정을 꼭 거치세요. 안 오르는 성적만 탓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죠? 좀 더 체계적인 공부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입시 고민을 함께하고 있는 유튜버 생캠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